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또 상법 개정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또 자사주 소각 기대도 생기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주목해보면 좋은 업종은 사실 이제 2차 전지가 맞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시장적인 분석도 맞지만 여러분들이 한 주라도 사보면 좋을 만한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를 봐야 되는 건 이제 사실 뭐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최근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 강하게 올라와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나오지만 개미들 덜 오르는 코스닥으로 몰린다라는 내용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개미들의 포모 현상, 내가 이걸 지금 사지 않으면은 거지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묻지만 매수세가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어느 정도는 들어왔다라는 건데,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 개인들이 어디로 몰린다? 코스닥을 몰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스닥을 몰리는데 그 자금, B2, 말 그대로 빚을 내서 매매하는 그 자금이 어디로 온다? 2차 전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제 반등점을 찾아내준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에서 포모 현상과 함께, 우리 과거에 에코프로에서 경험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2022년, 23년 당시에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가늠하는 할 때 포모 현상으로 개인들이 묻지마 매수세와 함께 엄청나게 끌어올렸던 그 과거의 현상이 반복된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와 함께 결국에는 2차 전지주들 다시 한번 또 개인들로 인한 동학개미 운동 이로 인해서 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시장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상법 개정안을 지금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물론 현재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한번 여러분들 이제 경험해봤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또 이제 또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로 필리버스터를 한 10시간 11시간 가량 했었죠. 하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이 과반수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상 이게 뭐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거의 통과된다라고 보고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 이게 통과가 되면서 어디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자사주에 대한 72조 원이 소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2조 원이라고 어떤 특정 기업, 특정 업종이 72조 원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국내 주식에서 상장사들이 쌓아놓은 자사주 잔고가 72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상장사 현금성의 52%라는 거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총 절반이 날아간다는 게 아니죠. 주식수 절반이 날아가기 때문에 주가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걸 전제로 진행이 되었을 때는 그냥 여러분 알다시피 자사주 소각이라는 거는 가지고 있던 주식을 없앤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가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흔히 잘 아는 EPS 같은 경우도 어떻게 계산해요? EPS 같은 경우도 발행 주식 수를 나눠버리죠. 그럼 나눠버리는 이 분모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EPS 자체도 올라가는 걸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코스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히려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코스닥. 왜 코스피는 자사주를 보유한다더라도 기업 자체가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보다는 오히려 저가형 기업들, 저가형 스몰캡 관련된 기업들이 더 큰 수혜다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2000다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코스닥 대표 주자가 누구다? 2차 전지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인포바인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인포바인이라는 기업 자체도 이제 현재 이 기업의 엄청난 특별한 호재성 기사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올라가느냐?
단기간에 지금 18,000원에서부터 해서 거의 10만 원까지 거의 7배 정도는 끌어올렸는데 이 7배 상승의 이유가 자사주 즉시 소각법을 발휘했기 때문이란 거예요. 인포바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보면은 얘가 가장 강한 근본적인 이유 뭐다? 자사주가 55%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긴 해요. 그리고 지금 최대 주주 지분까지 다 합치면은 약 80%는 잠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물량 80%가 애초에 잠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천억 몇백억일 거예요. 그럼 사실상에 지금도 유통 가능한 물량은 거래 대금을 봤을 때는 한 400억 정도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가가 올려치기 쉽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다 자사주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 지금 뭐 물량이 잠긴 기업들은 시장에서도 지금도 크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특히나 이제 최근 메커스 같은 경우도 뭐 때문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3년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작년부터 주가가 3배 정도는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사실 오늘의 2차 전지 관련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특정 섹터를 보시라 뭐를 보시라가 아니라 그냥 뭘 보시라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2차 전지냐 아니냐를 좀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2차 전지 하면은 이런 상법 개정안과 함께 자사주가 소각이 되었을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사주 소각만 보고 그러니까 다른 모멘텀이 아니라 자사주 소각만 보고 에코프로를 보라라고 하기는 애매한 게 에코프로의 지금 자사주는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삼성전자도 자사주 1% 정도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삼성전자도 과거에는 자사주가 약 13% 정도까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늘 이 증시가 안 좋을 때라든지 주가가 많이 밀릴 때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정책으로 자사주 소각을 굉장히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까지 가라앉은 거예요. SK하이닉스도 지금 한 3%인가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에코프로를 지금 자사주 소각만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라 라고 하기에는 자사주 비중이 너무 작다. 너무 작다. 이거는 사실상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시장의 모멘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사주만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딱 한 종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사실 얘는 1년 전부터 제가 한번 2차 전지 그래서 과거 삼성도 올인 중이다고 하면서 전 세계 최초 기술 개발인데 삼성도 올인 중이다 하면서 소개시켜드렸던 게 코칩이라는 종목이에요. 코칩. 그래서 얘도 그 당시에 이미 또 2차 전지로 지금 소개를 시켜드렸던 거고 현재 보다시피 코칩이 뭐하고 있느냐 현재 제가 이 당시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한 2배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도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시장가로 살 건 아니고 2만원 아래로 좀 사면서 이 흐름을 우상향을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코칩 같은 경우도 얘도 자사주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장의 몇 퍼센트? 약 7% 자사주 신탁까지 약 7%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0% 이상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2차 전지 섹터에서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사실 7% 정도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말이 자사주 신탁이지 뭐하고 있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최대 주주가 거의 한 66%죠. 그럼 지금 한 73%. 이 최대 주주와 자사주를 제외하고 얘네 주변 뭐 따로 이 지분의 공시가 되지 않을 만큼 어떻게 물량 잠궈 놓은 것까지 한다라고 하면 보통 통상 이런 기업들은 80%까지는 이미 물량이 잠겼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80%의 물량이 잠겨있기 때문에 아까 인포바인 같은 기업처럼 충분히 이런 자사주 소각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최근 코칩 같은 경우 누가 주가를 롤링하기 시작하느냐 이미 20% 정도밖에 유통되는 게 없는데 주가를 최근에 이렇게 롤링하기 시작한 건 철저한 외국인 물량이란 거 외국인이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끌어올렸다가 한번 찍어 누르고 다시 끌어올리면서 올려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칩이라는 기업 자체를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거는 지금 뭐 해야 된다 이미 자사주 자체도 많고 외국인이
조금씩 물량을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서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 수급 주체조차 본다라고 하면은 상법 개정안에 따라 이제 기관 물량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중 대다수가 또 뭐다? 금융 투자라는 거겠죠. 특히나 이거 1년 동안 지금 이 수급을 봤을 때는 금투가 거의 1년 동안 살살살 바닥에서 사 모으고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기업들은 잠길 만큼 잠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칩의 가장 큰 메리트는 뒤에도 설명드리긴 할 거예요. 2차 전지 모멘텀이 뭔지로 다 설명드릴 거긴 하지만 코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사주가 거의 약 7% 정도 달하는 상황에서 80%의 물량이 잠겼어요. 그 자사주를 소각한다. 그럼 거의 이제는 품절주, 완전 품절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떤 모멘텀으로 영리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달라집니다. 근데 그런 모멘텀이 저는 2차 전지 될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일단은 지금 현재 코치 같은 경우가 당장 매출만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얘 지금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반토막 나고 단기순이익도 좀 줄고, 이게 좀 여러분들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건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건 사실 지금 너무나 당연한 패턴이에요.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던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흐름입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다? 지금 분기로 봤을 때, 자 방금 전 보면은, 자 자산 총계가 매출이 줄어드는데 자산 총계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특히나 24년도에는 2배가 됐어요. 부채도 줄어들고 자본도 늘어났습니다. 그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느냐? 보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4분기는 아직 공시가 나오지 않은 거고,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자산 총계도 늘어나고 부채도 살짝 늘어나긴 했지만 역시나 자본도 늘어났다. 굉장히 재무만 봤을 때는 또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근데 어쨌든 이런 코칩이 왜 지금 현재에 있어서 그럼 실적이 왜 줄어들었느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게, 코칩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기 오라클에 뭐한다, MLCC를 공급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이에요. 그래서 MLCC 자체가 뭐냐, 반도체와 스마트폰, 자동차 전장 등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주목 포인트는 이제 건전지를 대체할 초소형 2차 전지고, 거기에 따라서 코칩이 지금 이 슈퍼 커패시티와 함께 2차 전지를 공급하면서 미니 전원 솔루션 시장을 선도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쪽으로 또 모멘텀이 됐던 거예요, 2차 전지는. 근데 중요한 건 MLCC라는 게 자체가 여기도 나오지만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전장 등이죠. 이게 가장 피크였을 때가 언제냐고 하면요, 바로 22년도입니다. 22년도. 22년도에 왜 이렇게까지 과열되느냐? 왜 과잉 축적이고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고 이 수급이 급증하면서 이런 것들이 대해서 이 피크를 찍었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보통 21년, 22년도에 고점을 찍었던 건 다 똑같아요. 뭐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뭐가 증가했습니까? 재택근무가 증가했고요. 재택근무가 증가하니까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수요가 증가했고요. 근데 당시에는 뭐 차량용 반도체도 대량 공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급망,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공급망 드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 뭐 했습니까? 지금 당장 재고를 조금이라도 확보해 두겠다.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대다수가 뭐 했습니까? 발주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고가 많이 쌓였던 거죠. 그래서 이 재고가 쌓이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거를 다 털어 먹다 보니까 재고 소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MLCC 가격도 하락하고 이런 수요도 둔화하고, 그래서 23년도, 24년도는 침체를 겪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도 받쳐주느냐, 아까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슈퍼 캐터필터 이런 부분 공급한다는데 이게 받쳐주느냐, 전기차 역시도 시장이 둔화했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코칩이 실적을 내고 싶어도 낼 수는 없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코칩이라는 기업은 이런 MLCC를 통해서 이런 실적이 지금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2년간 삼성전기 MLCC를 공급하고 있는 코칩이에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로서도 세계 최초 개발, 여기도 공급할 거다. 슈퍼 커패시트를 공급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코칩은 이런 슈퍼 커패시트보다도 지금 당장 사실 여러분이 다른 쪽을 좀 보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요. MLCC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최근에 이제 MLCC가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다음 섹터 테마다라고 하면서 사막 콘덴서라든지 관련 수혜주들이 급등하죠. 사막 콘덴서도 단기간에 지금 2배 거의 끌어올렸어요. 2배. 근데 왜? MLCC 때문이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왜 없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자 결국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MLCC가 이제 그 PC 이런 부분에도 필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AI 산업으로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존과 다르게. 근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요. 이 AI 서버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계 최대 MLCC 공급업체인 무라타 제작소가 뭐 하겠다? 지금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고 있다면서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게 과거 뭐예요? 22년도, 23년도 매출이 엄청 급증했을 때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GPU 가격 상승을 보면은 이런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이 얘기한 것도 AI 서버에 대한 MLCC가 앞으로 15배는 더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왜? 고사양 결국에 AI 서버에 따른 탑재되는 고사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버 대비 최대 15배. 굉장히 뭐예요?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이걸 우리가 어디서 봤다고요? GPU 시대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수요는 급증하고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고 이 가격이 올라간대요. 그럼 이게 또 누구한테도 호재겠습니까? 코칩에게도 호재겠죠. 그리고 사실 코칩은 이런 MLCC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엔 뭐다? MLCC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고체 배터리용 새로운 응급제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과거에 들렸어요. 이거를 언제 또다시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응급제 개발했다라는 모멘텀도 있는 게 코칩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AI 이런 섹터에 따른 데이터 센터 이후에 오히려 GPU 가격 상승했던 것처럼 MLCC에 대한 부분도 꾸준한 가격 상승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2차 전지로도 연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로 뭐 한다? 아까 했듯이 자사주도 이제 한 7% 정도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에 따른 반사익, 특히나 자사주 소각이 됐을 땐 거의 지분 90%가 잠긴다라고 보셔야 돼요, 물량이. 그럼 앞으로 이런 거는 그냥 올리는 만큼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지금 자리에서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제 안내사항을 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토대로 이렇게 단타 매매를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월부터 이제 2월까지 이렇게 단타를 꾸준하게 지금 수익 실현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아미코젠 매수 사인 드리고 매도까지 해서 이렇게 아미코젠 또 오늘 그 3% 보다시피 아미코젠 수익이겠네요. 축하드립니다. 3% 정도 단타를 챙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단타 매매에 대한 방법을 궁금해 하시길래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단타 강의를 또 오픈을 했어요. 이제 하루에 10분이면은 월 1000을 벌 수 있는 프로젝트다 해가지고 단타 강의를 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들의 참여, 만약 내가 진짜 뭐 한 달에 3,500만 원 진짜 벌었어요. 그래서 이런 수익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단타일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와디즈에서 진행하는 펀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픈 알림 신청까지 받아주신다라고 하면은 3월 12일에 이제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이런 와디즈 오픈 알림 신청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